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단자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사주, 그리고 사주팔자, 또 단자라는 말을 써서 사주단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이 내용을 택했느냐 하면 제가 사주를 믿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낱말만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사주를 볼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기둥주자를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랬는데, 글쎄 기둥주가 상당히 평범한 낱말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둥주가 들어가는 낱말 중에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주팔자, 사주단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주의 주자가 기둥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사주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넉사자다. 그렇죠? 주는 기둥주다. 자, 그러면 네 개의 기둥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둥은 나무 기둥이다. 나무목이다. 그리고 주는 바람은 여기에서 왔다. 이 주라는 것은 원래 어떤 불을 켜놓은 모양이다. 등잔대에 불을 켜놓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것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버틴다는 뜻이 좀 있다. 버텨주는 나무다. 그게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사주다. 네, 사전에서 사주를 찾아보니 좀 복잡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네 간지다. 간지는 이제 천간, 지지 이것을 얘기하죠.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점이다. 점, 사주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사주로 얘기한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 점을 칠 때 이제 우선 사주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주가 뭐냐?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혼인이 정해졌을 때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이것을 이제 또 사주라고 한다. 네. 원래는 이제 사주단자, 여기서는 사주단자를 줄여서 또 사주라고 한다. 사주팔자를 줄여서도 사주라고 하고 사주단자를 줄여서도 사주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또 사성이라고도 한다. 별성자를 써서. 네. 그래서 사주를 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이제 옛 풍습이 남아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네 개의 기둥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사주팔자는 네 개의 기둥인데 8글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기둥에 2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기둥에 8글자다. 사주의 간지가 되는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한다. 그렇죠? 갑잔년, 예를 들어서 갑잔년, 무진월, 임신일, 갑인시에 태어났다 할 때는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 그렇죠? 무진, 임신, 갑인, 이것이 네 개가 사주이면서 글자로는 8글자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타고난 운수, 그렇죠? 아유, 내 사주팔자가 이렇다 하든지, 또는 사주를 줄여서 내 팔자야 할 때 그 단순히 팔자라고 할 때는 사주팔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8글자가 모여서 4개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사주팔자다. 네, 그 사람 인생의 어떤 기둥을 이루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주단자란 말도 합니다. 그렇죠? 사주단자. 자, 사주는 앞에서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단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선에 사주단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다. 앞에서 사주단자를 줄여서 사주라고 됐습니다. 그렇죠? 또 사성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주단이라고도 한다. 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종이다는 것이에요. 종이. 뭔가 사주를 적어야 되겠죠. 적을 때 종이에 적는다. 그래서 단자라고 한다. 그러면 단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얘기한다. 단자라는 것이 무엇을 적은 종이, 리스트, 그 종이를 얘기한다. 돈의 액수나 선물의 품목, 수량, 보내는 사람의 이름 따위를 써서 물건과 함께 보낸다. 뭔가 부조 같은 것을 할 때 사람 명단을 쭉 적죠. 그런 것을 단자라고 한다. 그것이 종이를 얘기한다. 부조 봉투에 단자를 써넣다. 이것은 이제 부조 봉투에 부조한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서 넣는 것을 단자라고 한다. 그리고 사주나 또는 어떤 후보자의 명단 따위를 적은 종이다. 종이. 단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적은 종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쓴 단자를 보냈다. 사주를 쓴 종이, 그렇죠? 막 그런 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추가로 오늘 이제 이 사주의 주자와 단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자는 이제 기둥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버틴다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전신주, 예, 그렇죠. 전신주 할 때도 기둥주다. 주초, 기둥이 되는 기초다, 그렇죠. 이것을 주추로 변했다. 그리고 주춧돌이라고 한다. 주추나 주춧돌은 주초가 변한 것이다. 주초는 이제 기초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 우리가 어디 야외에 놀러 갔다 텐트를 칠 때 지주대를 세우지. 지주, 그렇죠. 막 그런 때도 지주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티어 괴는 기둥을 지주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또 변해서 비유적으로는 정신적, 사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저 사람은 나의 정신적인 지주야 할 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이것을 지는 이제 지탱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탱하는, 버텨주는 기둥이다. 석주다, 물론 돌로 만든 기둥이다 이렇게 되겠죠. 원주다, 둥근 기둥이다. 네. 주련이다, 기둥에 새긴 글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기둥마다 뭔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주련이라고 한다. 자, 이 주자를, 기둥 주자가 나오는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주인주입니다. 그렇죠. 많이 쓰겠죠, 우리가. 자, 여기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살주다, 주소다, 거주한다. 삼수를 대면 물을 댄다, 물댈 주, 주입식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 질문, 문답형이 아니라 그냥 물을 들이붓듯이 뭔가 지식을 넣는 그런 것이 주입식 교육이다. 주사를 놓는다 할 때 주다. 네. 기둥주, 네. 일주문,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죠. 어떤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둥을 4개를 박는데 여기서는 4개를 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일렬로 기둥을 한 줄로만 세워서 하는 것을 일주문이라고 한다. 머무를 주는 이제 주차장, 예, 차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주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미 대사, 미국에 머물러 있는 대사다 할 때 주미, 그때도 주를 쓴다. 예. 말씀문을 붙이면 글뜻을 푼다는 주예요. 글뜻을 푼다.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긴 글을 쓸 때 줄을 단다. 특히 각줄을 단다 할 때는 본문 아래에 다는 것이 다리 각자죠. 각줄을 단다. 이때는 물댈 주자를 썼어도 각주다. 또 줄을 단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주석이다 할 때. 예, 그리고 조금 글을 척자를 하면 이제 간다는 뜻의 왕이 되죠. 갈왕이다. 왕래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만든다. 자, 헛단자를 보면 뜻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헛이다, 하나다, 오직, 다만, 혼자,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단자에는 단자라는 뜻이 있다. 단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목, 물건의 품목이나 사실을 쭉 버려 적은 종이, 무엇을 쭉 나열해서 리스트로 만든 종이를 단자라고 한다. 그것을 이 단을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좀 복잡하지 않다. 또 단순하다. 변화가 없다. 이때 이제 그 외에도 뜻이 많습니다만 헛단자를 쓴다. 네, 뭐 낱말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단가다, 하나의 가격이다. 그렇게 되겠죠. 단신이다, 홀몸으로, 혼자 몸으로. 단신, 무엇을 한다. 단수다, 복수가 아닌 단수다. 단조롭다, 복잡하지 않다. 그렇죠. 간단하다, 이것도 복잡하지 않다. 단어, 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낱말, 낱낱의 말을 단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단자라는 뜻으로는 우리가 명단이다. 명단을 낸다. 사람 이름을 쭉 적은 리스트, 종이, 그것을 명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식단이다. 메뉴, 차림표, 메뉴. 오늘 나오는 식단이 뭐냐 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음식의 요리의 종류를 쭉 적은 것이 식단이다. 리스트, 그런 것을 얘기한다. 전단지를 뿌린다 할 때 뭐 선전하는 내용을 적은 것, 종이를 전단이라고 한다. 이럴 때 단은 단자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헛단자가 써서 만드는 글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창과를 붙이면 싸울 전자다. 원래 헛단자 이것이 어떤 창과 같은, 그리고 창의 역할도 하고 방패의 역할도 하는 그런 무기 같은 것이다. 여기에 창과를 다시 붙여서 싸울 전이다.
전투를 한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시를 넣으면 봉선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또 참선을 한다. 할 때 이런 선이 들어간다. 활궁을 넣으면 탄알이다. 그렇죠? 탄알. 육탄전. 몸을 탄처럼 스스 싸우는 것이다. 내 몸으로 이렇게 직접 가서 싸우는 탄알처럼 하는 그런 싸움이다. 신방변을 넣으면 끓인다. 끓일 탄이다. 기탄. 이거 기도 끓일다. 이것도 탄도 끓인다. 그래서 끓인다는 것을 기탄. 끊임없이 어떤 끊임없이 얘기를 해달라.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대나무 죽을 넣으면 대광줄이 단이다. 단사표음, 단사 이렇게 대광줄에 넣은 밥이다. 도시락 같은 걸 얘기한다. 그리고 표음, 표주박에 마시는 그런 음료를 얘기한다. 그래서 단사표음은 아주 간소한 그런 식생활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예, 문문 안에 이게 단이 들어가 있다. 밝힌다는 것이요. 밝힐 천. 우리가 천명을 한다. 무엇을 세상에 천명을 한다. 내 의견을 천명한다는 것은 그대로 밝게 밝힌다. 이렇게 되죠. 본래 충자가 들어가면 매미선이다. 매미선. 그래서 우리가 익선관이라는 옛날에 임금이 쓰던 어떤 모자의 하나의 익선관이다. 이때 선자가 들어간다. 익선관은 착할 선자를 썼어도 익선관이라고 한다. 네, 이것이 이제 익선관의 하나다. 여기에 이것이 개미의 매미의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익선관이다. 네, 익선관. 그리고 착할 선자를 썼어도 익선관이다 한다. 이 모자 자체가 이런 착할 선자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헛단자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익선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 헛단자는 정자죠. 이것을 일본의 신자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붙인다. 그리고 아래에 글자를 적는다. 네. 이것이 이제 신자체로 헛단자다. 중국에서는 하나를 더 뺐습니다. 간체자로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헛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러한 글자를 봤을 때는 이 글자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주팔자, 네, 8개의 글자로 어떤 4개의 기둥을 이룬 것 같은 사람이 타고난 그 생년월일, 생년, 생월, 생일, 생시 4개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죠. 사주단자, 그 사주 또는 사주팔자를 기록한 종이가 사주단자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자라는 말은 뭐 쉬운 용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단순하다. 종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